말고도 지금 한 20만 평 땅을 더 사들이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이건 해봐야 2만 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만 평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땅을 굳이 여기다가 독립기념관 뭔가를 하겠다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이 옆에 땅도 사고 저쪽 땅도 사고 여기 붙여가지고 20만 평을 사들이는데 그 두 개 얼마나 건물을 거창하게 짓다니, 그 20만 평 놔두고 2만 평 이걸 꼭 빼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지금 한간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군합이하고가 안 떨어지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뭐 기초요. 아까 기초 콘크리트 그 자체에 이거 우리 실수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적자를 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초를 잘못 쳐서 우리 직원들이 그 도면을 잘못 봐버려가지고 한 10cm만 칠 거를 34mm 한번 딱 파보면 알겠지만은 경부역공 한번 절봉비도 하나씩 말 건데 그때 파봤으면 알 거예요. 기초가 엄청 잘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무슨 뭐 셀프장이니까 대충 지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 앞에서 그걸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공을 직접 하시는 저희에서 직접 했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저는 김인수입니다. 김자. 도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전화가 뜬단 말이에요. 전부 다 물고 있어요. 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집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지진이라도 멀쩡해요. 전번에 경주 지진할 때 집이 부서진 집이 있었습니까? 기압장이 떨어졌지 집이 부서진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내지나 집이 싹 넘어가, 미국 같은 거 보면 싹 넘어가 버리잖아요. 한옥이 넘어간 거 봤습니까? 지금까지?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갑니다. 한옥. 왜 그러냐? 한옥이라는 거는 주먹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딱딱딱 끼워져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 자체가 내지공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근데 내지공법으로 쪽에 한옥이라고 말씀하기에는 좀 아니 애매한. 그 원벽 그거는 외적이란 제가 분명히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건 외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건물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 건물 철거가 원벽 때문에 철거한 게 아니고 건물이 지금 구조검토 해보니까 C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철해야 되겠어. 나도 큰일 나고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보니까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활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한 가지씩 얘기해 보시게요.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 듣고 싶냐면은 내가 전번에 나주시에서 얘기를 할 때 구조검토 해보니 C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이건 건물로 존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 와서 내가 둘러본 걸로 봐서는 그럼 누구한테 검토를 받았느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구조검토사가 누구냐? 구조검토 이름을 한번 줘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옥 전문가를 불렀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전라남도에 한옥 전문가가 몇 명 있습니다. 예? 여기 동천대학교 한 분 계시고요. 전대에도 한 분 계시고 전북대에도 한 분 계세요. 대학 교수분들인데 그분들이 전문가를 할 수는 없잖아. 어쨌거나 이제 그 교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한옥을 구조검토할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한옥 구조검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조검토를 지금 뭐 컴퓨터하고는 틀려요. 이게. 근데 우리 건축법상 구조검토 하라 그러니까 장난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구조검토 만들어서 올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려공 우리가 지금 이 존치를 해야 된다 안 한다가 문제 이미 흘러버렸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일인데 이게 C등급이라서 철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왜 철거를 했을까라는 게 나는 좀 궁금한 거고요. 이걸 철거 안 해도 되는데 날 안 해도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사극 드라마 세트장이 퀄리티가 여기 나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MBC 드라마 빼고. MBC 영인 MBC 드라마가 제일 좋습니다. 퀄리티가 MBC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퀄리티가 좀 관광객을 거기에 받고 있어요. 18,000원 입장료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는 나주가 참 좋았어요. 근데 나주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 전혀 뭐 1년에 10억 썼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고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기압이 좀 이탈된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거는 돈 몇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트장으로 지을 때 조금 그건 있어요. 벽체 같은 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좀 이렇게 좀 쉽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적고 예산이 작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이걸 지을 때 내가 처음 나주시하고도 협의하고 신정원 시장 협의하고 도하고도 협의하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는 펜션으로 하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로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구조상. 그러니까 벽체 같은 거는 다시 하면 돼요.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 몇 푼 안 듭니다. 그러면. 구조가 살아있는 상태에 돈 몇 푼 안 들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구조 상태는 그렇고요. 그러면은 구조 상태는 지금 시급금이 나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둥이나 보가 멀쩡하기 때문에. 그럼 한옥에서 구조 검토 대상이 뭐냐? 기둥하고 보밖에 없습니다. 석가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둥하고 보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시등급이 나오려고 그러면 기둥이 2분의 1 이상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기둥이 썩은 게 없었어요. 그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가 비가 새가지고 보가 썩어서 도저히 구조제로서 인정할 수 없을 만큼이 돼야 시등급이 나오는 건데 지금 엊그제 철거해놓은 거 가서 한번 보십시다. 좀 딱 가서 보게요. 철거해놓은 거 저거. 썩은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제가 성을 가겠습니다. 썩은 게 없어요. 썩은 게 없는데 어떻게 시름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세트장이니까 대충 지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적으로요. 구조검토 다 했고 당시에 그 설계가 그 문화재 설계에도 다 설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있을 시대가 아니에요. 주몽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으면서 전문가 상담 많이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중국에 그 영웅 영화라고 봤을 겁니다. 이영가리가 나온 영웅 영화. 영웅 나왔던 그 시대가 주몽 시대하고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가서 영웅 세트장을 보고 그거를 여기다가 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한국식으로 풀어가지고 진 게 이제 우리 주몽 세트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일하게 고구려 이전 건물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촬영장으로서도의 퀄리티가 괜찮았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은 조선시대 건물들이에요, 다들.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 봐도 전부 다 조선시대 건물이지 고구려 시대 이전 건물은 나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그냥 대충 지어진 건물이 절대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르시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이걸 지을 때 중국을 열댓 번은 갔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학자들하고도 상담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웅 시대의 그 건물들을 우리가 그 컨트롤하려고 그 영웅 세트장을 창조를 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거를 우리가 많이 참조를 했죠. 또 중국 역사책도 많이 봤고. 그래서 지금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 구조상이나 무슨 역사적으로나 건물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얘기는 좀 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전남 도에서 제가 가만히 전문가님 맡아볼게요. 검토리구만. 자,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누군가요? 도의원 어라에서 이런 현실을 보고 이야기 직접 듣고 보고 해서 도에다가 어떤 무엇을 좀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도의원 누군가요? 지역 도의원 누군가요? 이해대원 아니요. 제가 연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유럽을 가신 것 같아요. 입장상. 그래서 갔다 와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와서 보고 이렇게 해야죠. 이 바로 잡아야지. 일단은요. 선생님들 잠깐만요. 제가 이제 남도병 역사박물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공원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고구려에 대한 것을 남도의병 역사공원에 맞춘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는 그 공모 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는 했었는데 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막상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안전상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고 실적으로 시공을 했을 때 그 아시다시피 뭐 시공하면서 약간 제로블리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18년도에는 D등급이 나와서 실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검토를 한 결과 실적으로 철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잡힌 상태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도 이제 도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제 좀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22년도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한번 구조 기술사를 해가지고 그 안전점검한 결과 철거하는 게 좀 맞다는 의견을 받았고 사실 이제 이번에 지금 기존 타당성 능력을 이렇게 추진 중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역사공원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있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상당한 비용이 나올 걸로 그 비용이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이제 저희가 건축법이 좀 이제 강화 아시다시피
그 열정적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셨습니다. 나주시한테. 그래서 진짜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나주시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물 자체적으로 보면 뭐 B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C등급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실적으로 그게 있는 그 1층 하부에 있는 저걸 콘크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에다 이제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제가 뭐 말씀은 촬영장으로 했지만 튼튼하다고 하지만 우리 현재 건축법상으로 봤을 때 기둥에 대한 베이스 플레이트의 문제, 그 다음에 저기 그 고구려 맨 끝에 석축에 대한 그쪽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있을 뿐더러 기둥도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있고 HB 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합 방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안반에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수나 균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그 비용으로 그만한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면 진짜 대단하게 많이 지었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도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50년, 40년 이런 걸 바라봤을 때는 그 건축물을 다시 리모델링 원상복구해서 현재 건축법상 리모델링 했을 때는 그 비용이 1억만이 들지 200억이 들지 뭐 100억이 들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일단은 저희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그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주시도 없고 저희도 없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듣고자 온 겁니다 사실. 뭐 의견이 있다 하면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희도 뭐 들을 수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50억 100억 이렇게 끌어온다고 해서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지사님 결제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만 해도 2년 3년 걸립니다. 남도병 역사박물관도 19년도에 용역해서 1년 동안 용역한 다음에 20년도에 겨우 예산을 어떻게 따와가지고 지금 24년도에 겨우 지금 착공한 상태예요. 지금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500억 가까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박물관에만 49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사숲도 뭐 이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 500억이 넘어가서 지금 저쪽 사업도 사실 지금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단 박물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뭐 방어막을 쳐놓고 이렇게 뭐 흐물스럽게 놔둬가지고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냐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나주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찾다 방안을 알아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고 찾을 방법도 없고 계속 놔두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뭐 시민들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도 없고 나주시도 방안이 없고 저희도 방안이 없고 쪽으로 활용한다고 그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초에 공모할 때부터도 나주시도 활용 방안이 없으면 철거 쪽으로 해가지고 20년 30년 바라봤을 때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최대 효과적인 게 박물관 짓고 그 옆에다가 뭔가를 뭐 광장이 됐건 뭐 탑이 됐건 그렇게 해야지 저 먼 데다가 또 건축물 짓는다고 하면 그 건축물은 별개의 문제지. 웬만하면 저희가 뭐 나중에 이제 역사박물관도 지금 상당히 공사가 되게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도 지금 조단청에 가서 지금 건축 협의도 봐야 되고 지금 바쁜 상황인데 지금 워낙 이제 또 무슨 방안 있을까 해가지고 의견 들어온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네. 거기까지만 예. 이야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 나주시 관계자한테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실제로 지난 5월달에도 여기 고구려공 전체에 대한 활용 방안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나주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1월 1일자로 새로 문화예술과장으로 조민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내용은 제가 지금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진행해왔던 2020년 7월부터 이게 준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이제 도가 저희보다 더 잘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구려 활용 방안 계획은 지금 계획이 안 올라갔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함께 이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8년도에 D등급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B등급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영상 테마파크가 23년 뭐 이 정도 됐는데요. 그 매년 의회에서나 시민들이나 관람객 수가 줄어들고 여기에 적자 운영이 항상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때 D등급이 나와서 그래도 과장님 보셨던가요? 한번 보시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주의 역사 문화 관광지가 크게 지금 현재 나주 읍성과나 목과나 금성과를 이뤄 여기 영상 테마파크 여기 그 다음에 영산강 앙안바위 이 세 곳으로 봅니다. 한포도 때 다음 앙안바위. 그런데 어떻게 되는 소리인지 나주시에서 역사문화 관광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푸는 것인지 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이 지금 앞으로 의대 박물관을 짓고 땅을 많이 확보한다고 하는데 굳이 여기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광지로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서 그대로 놔두고 이때 땅을 확보하는 땅에다 거기다 얼마나 건립하고 부지 조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사진 작가로서는 전국의 관광 명소를 많이 다니면서 사진 찍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십 년 사진 찍은 사람인데 그리고 아까 말한 이 건축물의 목조 건축물의 기둥과 보가 금이 같다. 이 부분은 저는 얼마 전까지 전라남도 한옥마을 시공지정업체 제가 대표였습니다. 한옥마을 전라남도 한옥마을 이 한옥을 지으면 한옥 기둥이라든가 보가 금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증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금이 갑니다. 그래서 다 그 유지를 다 지정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제가 아까 전문가분의 말씀에 부언을 제가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부수적 지역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저것을 철거를 하기 위한 철거를 딱 정해놓고 철거에 맞춰서 그 이유와 구실을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주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구려궁 존치 저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 지역에 관심 있는 사회단체에 관심 있는 그 분들하고 상의를 여러 번 상의를 하고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서 도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처음에는 고구려궁이 좀 보존해서 좀 남겨놨으면 쓰겠다라고 했는데 현장을 보시고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고구려궁을 순회를 하셨는데 이게 빗물이 속에 이렇게 많이 물도 떨어지고 지금 이 부분이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을 그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안전도 검사는 여기서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여기서 측정을 할 수는 없고요. 안전도 부분은 그래도 전문 기관에서 결정을 내리. 의병에 관해서는 나주가 타 지역보다 문화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테마파크에 계속 적자 운영이 된 부분을 후보지
궁극적인 목적 한 가지만 말씀 예, 예. 간단하게 말씀. 아니, 저희가 해주셨습니다. 예, 의병 역사 박물관을 나주시에 유치해야 된다는 유치죠. 그런 자, 그러면 이제 과장님한테는 마지막이에요. 그럼 고구려궁은 왜 그 당시에 만들었을까요? 우리 시에서 그 많은 돈을 대가지고 만든 이유가 있죠. 무엇일까요? 이것도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답은 이제 이번에 오셨으니까 좀 대답이 좀 난처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자라는 것이 고구려궁의 목적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의령박물관은 왜 여기다 존치를 하는지 뜻있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관광상품이 될까요? 역사가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지 관광상품이 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다음 우리 도 공무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전라남도 지사님께서는 우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조금 엉뚱한 질문이지만, 자, 50억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많죠. 100억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당히 많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관건하고 좀 다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우습게 알아요. 100억, 1000억, 1조 우습게 알아요. 전략해서 이것을 정말 보존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용도 절감하면서 우리 집에서 물 떨어지면 그냥 보수해요. 뭘로 보수한가요? 방수제로 다 하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 비용으로 고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세요. 무조건 용역 줘서 건설업자 맡겨서 150% 정말 저는 이거 불만이에요. 근데 해서 그들이 시공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우리 나주시는 어떤 건설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하자보수 용역을 다시 안 줘요. 물론 예치금 있잖아요. 근데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건설비를 또 줘요. 업자한테. 자, 그럼 묻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저 고구려궁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흉물이다라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서에 계시는지는 사실 제가 모릅니다. 아마 강남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각 지역별로 또는 지자체별로 관광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눈먼 돈까지 같이 집어넣어서만 합니다. 제가 본 견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 많은 좋은 집들이 있는 사이에가 전통시장이 생깁니까? 흉물입니까 이게? 제가 여쭙고 싶어요. 자, 여기 현대식 건물이 얼마나 좋은 건물이 비가 셀지 안 셀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50억 권역권 사업을 해도 비들이 다 새가지고 하는 거 못 쓰고 있습니다. 비가 세요, 비가. 그렇게 업자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진지하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어요. 아까 흉물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저게 반드시 흉물이 된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흉물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연구와 어떤 노력을 용역 안 주고 자신들이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 어려울까요? 저는 제 머리로도 되는데 이게 우리 그 공부 잘했다는 공무원이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흉물이 아니고 제가 애국의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애국의 건물 하나를 재개발을 못 해가지고 하나가 서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관광 상품이에요. 흉물이. 자, 과연 그렇게 빨리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흉물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담당 공무원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우리 과장님도 이제 벨룬 나가지고 이런 자리 계시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나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바쁘셔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좀 현명한 생각들, 우리 담당 공무원 주무관들도 고민하고 또 고뇌하고, 정 안 되면 여러 사람 이렇게 있으면 20가지가 넘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이디어도 들어보고 물론 거기는 또 우리 공무원들처럼 일단 주면 좋겠죠. 예,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흉물스럽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너무 흉물스럽지 않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흉물스럽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흉물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저기 지금 계속 찍고 계셨으니까 다시 예. 리턴해 근데- 보시면 나오고요. 예. 이 말은 제가 지금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일단 디자인에서 설계해서 공사됐던 김인수라고 합니다. 그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고구려궁 자꾸 그러는데 이게 고구려 전 건물입니다. 이게 고구려가 생기기 전에 그 부족들 사이 때에 그돈 많은 부족이 이 궁궐처럼 짓고 산 그런 건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구려궁이라 그러는 거는 그 고구려보다 한참 몇백 년 앞선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고구려 건물들은 북한에 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중국에는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활용 방안이 헐고 다시 지은 게 더 싸게 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뭐 그것도 일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가 지금 D등급이 나와서 이건 도저히 활용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말이 100% 맞습니다. 헐고 짓는 게 훨씬 싸게 치는 거고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밑에는 다 철거를 했으니까 그 밑에 것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저기 동부여궁과 저게 동부여궁이거든요. 동부여궁 같은 경우는 그 밑에가 그 H빔으로 해가지고 그 약 7m 높이로 해서 H빔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여궁 기둥 자리 밑에는 H빔이 서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알겠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건물이 아니고 그 궁이 무겁기 때문에 그 궁을 받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빔으로는 못 받칩니다. 그래서 그 기둥 자리 밑에가 전부 밑에가 빔이 밑에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콘크리트로 기초가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뭐 제가 자신컨대 앞으로 새로 지은 건물보다도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그 동부여궁 같은 경우는 성벽까지 포함하면은 지하가 2,000평입니다. 2,000평. 그 지하가 디귿자로 2,000평이 만들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저거를 헐고 다친다 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거는 동부여궁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지금 기와도 그냥 일반 기와가 아니고 저거는 토기와입니다. 말 우리 전통 기와라는 얘기예요. 그 뭐 드라마 세트처럼 그냥 시멘트 기와가 또 얹은 게 아니고 그 정통으로 구워서 만든 정통 기와를 얹은 궁궐입니다. 저게. 궁궐하고 똑같이 지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좀 이제 기와가 몇 장 밀려 내려오면 그건 이제 기와가 한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탈이 된 건데요. 문화재도 20년, 10년 단위로 그 기와를 발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걷어가지고 다시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면 왜냐하면 이게 진동에 의해서 기와는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못을 박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걸 다시 발화해서 다시 얹는 게 싸지. 저거를 헐어버리고 짓는다고 지금 저 건물 저들 지금 평당 지금 저게 지금 최소한 1,800짜리입니다. 근데 저걸 헐어버린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지금 잘 안 내 머릿속으로는 저 건물을 지금 저대로 똑같이 짓는다 하더라도 평당 1,800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거를 구조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는 건물을 헐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헐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더라도 저것만큼은 조금 그대로 활용할 방안이 지하가 2,000평이기 때문에 그 지하에 박물관 그 소장고라든가 그 박물관 오래된 제품들을 이런 소독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칩니다. 그런 장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저 밑에 장소가 2,000평이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세트이기 때문에 옹벽을 칠 때 단열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에서 내부에 단열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저거 뭐 저게 옹벽 뒤에 옹벽하고 이 콘크리트 사이가 약 1.5m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옹벽이 헐어져서 이게 문제가 될까?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옹벽하고 본 건물하고 그 간격이 약 1.5에서 2m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지을 때도 혹시 위에 돌이 떨어지더라도 이 본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을 때부터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서 뭐 회의 끝나고 올라가서 보셔도 구조상 전혀 문제가 없다. 기아 흘러내린 거 그거는 절대 구조 검토하고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기아는 언제든지 발화해서 다시 이으면 된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 집도 10년, 20년이 넘으면은 기아를 공학을 뭐 저도 공부 안 한 게 아니라 석사도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지금 현직에서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저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디딤골을 나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 그 구조사가 분명히 강주소에 있는지 서울시에 있는지, 서울에 누가 했는지 그것만 알려주면은 뭐 시에서 소리 안 줘도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뭐 철근 얘기를 하는데 그 저거는 그 목건조는 철근이 아니고 저거는 철골로 세워졌기 때문에 H빔으로 세웠기 때문에 철근하고 그러면 H빔이 썩었느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 그럼 빔이 지금 썩어가지고 쓸 수가 없느냐, 어느 정도 썩었느냐. 목재도 마찬가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D등급이 나오려면 기둥이 3분의 1 이상 썩어 있어야 됩니다. 밑에가 그냥 썩어가지고 밀면 넘어질 정도가 돼야 D급인데 지금 가서 보세요. 어느 기둥 하나 흠 하나 없어요. 갈라진 거예요. 아까 이제 여기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목재는요, 안 갈라지면 속에서 썩습니다. 목재는 안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썩어가지고 바퀴 뚜껑 통통통 안에 썩어 있어요. 왜 그러냐?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무는 속에 썩게 되어 있습니다. 습기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갈라지면서 밖으로 빠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문화재 같은 경우, 저도 문화재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화재 같은 경우 나무가 갈라진 걸 하자라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3cm 이상 갈라진 걸 하자라고 봅니다. 그 갈라진 면을 우리가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일자로 쭉 갈라져고 이 갈라진 면이 담배값이 쑥 들어갈 정도예요. 이건 하자입니다. 그건 기둥을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동부효공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렇게 갈라진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씩 갈라진 거 그건 하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현상인 거고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안 갈라진 사람 문제를 지금 꼭 하려야만이 더 득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으나 제가 볼 때는 저 건물을 지금 지으려면은 저 건물을 지으는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 새로 지은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철거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저걸 지금 지으려고 나주시에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게 지금 100억짜리 넘는 건물을 갖다가 지금 헐어버리겠다? 이유도 없이? 그러고 뭐 문제가 헐겠다? 100억이 넘는 거를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 주십사. 공무원들도 한 번 더 그 문제는 정말로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활용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왜 나주시가 득이 되면 됐지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정부에서 오래 일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이 국내 유일의 고구려 이전의 건축물을 고증한 것이다. 그게 맞다고 한다면 저는 시하고 도에서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가 도나 시에서 공들이고 있는 마한사 연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잖아요.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주 지천에 지성묘 고분이 있습니다. 다 그 시대 자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끝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 올 때까지. 그런데 도나시 역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라고 하니 매우 좀 긍정적인 그 신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서 저 건축물이 진짜로 고구려 시대 이전의 건축물을 고증을 통해서 재현한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무료로 철거해줄게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철거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 뜯어가고 나머지는 그렇게 집에 나갔다 여기는 안 온다니까 이제는 못해.
적절한데 이거 예산 따기는 일단 진짜 없어요, 그죠? 이러면 해야 될 거 아니라고. 이러면 없어요, 헌정을 없애고. 그렇게 본인 취하고 뭐 아니 이거 이런 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건 털어내야 돼. 그냥 튀어나와. 여기 보면 영상을 다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보여요. 처음에 없었나요? 없었죠. 특이에 키운 거죠. 여기만 이것만 예. 이것도 만든 거고. 원래 이 중국 보면은 여기서 1mm만 깎으면 나는 어디 나와? 1mm만 깎으면 나는 어디 나와? 참고로 나중에 금속은 전체로 이거 금속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 발화해서 하면 돼요. 그것도 이거 얼마 들겠어 이게? 그 뚜껑
또 이거 올리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딸리니까 합판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합판만 바꾸면 돼요. 108을 바꾸면 돼요. 원래는 비용 좀더 들겠죠. 판재 위에다 흙으로 해갖고 그렇죠. 그 위에다 교환을 그렇죠. 했잖아요 원래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제 돈이 합판이 많이 들어간 들고 거예요. 하니까 그걸 안 그렇게 그러니까